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서 8조 원이 증발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1588년 세계 최강대국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가 실제로 겪은 일이죠. 그는 당시 유럽의 모든 금은 보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이 남자를 잡지 못해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스페인 국왕이 그의 목에 건 현상금은 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제국 전체가 이토록 벌벌 떨었던 걸까요?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드레이크. 영국에선 기사 자기까지 받은 영웅이지만 스페인에선 그저 엘드라코, 즉 악마 같은 바다의 개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현대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스페인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한 글로벌 공룡 기업입니다. 반면 영국은 이제 막 창업한 보잘것없는 스타트업이었죠. 그런데 이 스타트업의 전무이사쯤 되는 드레이크가 매일같이 공룡 기업의 메인 서버를 해킹하고 물류 창고를 털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털어온 수익금으로 자기 회사의 배당금을 챙겨주고 있었으니 스페인 입장에서는 뒷목을 잡을 노릇이었죠. 드레이크의 수법은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보물선들은 바다 위에 대형 트럭처럼 느릿느릿 금괴를 실어 날랐습니다. 드레이크는 이들을 사냥하며 제국의 자금줄을 끊어놓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펠리페 2세가 함대를 꾸리려 하면 드레이크는 오히려 스페인 앞마당인 카디스 항구에 난입해버립니다. 그러고는 함대 건설에 쓸 목재와 식량 창고를 모조리 불태웠죠. 수염을 살짝 태워줬을 뿐 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해적이라도 일개 개인이 거대 제국의 시스템을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펠리페 2세는 이 모욕을 갚기 위해 자기 인생의 모든 자산을 단 한 판의 승부에 올인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만하고도 화려한 이름 무적 함대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는 드레이크라는 작은 가시를 뽑으려다 아예 영국이라는 섬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국이 가진 모든 돈과 신앙을 쏟아부어 만든 이 무적의 성벽에는 펠리페 2세조차 눈치채지 못한 치명적인 독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과연 승리의 눈이 멀어버린 거인이 간과했던 그 사소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8조 원짜리 도박의 주사위가 던져지는 순간 영국 해협에는 이미 비극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설계 결함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을 샀는데 건전지를 끼우는 구멍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펠리페 2세가 만든 무적 함대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는 130척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에만 집착했지 정작 그 배를 움직일 소프트웨어에는 무지했습니다. 무적 함대의 사령관 자리에 앉힌 인물부터가 코미디였죠. 펠리페는 해전 경험이 전무한 메디나 시도니아 공작을 임명합니다. 시도니아는 나는 배멀미가 심하고 해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눈물로 고사했지만 국왕은 신이 너와 함께할 것 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그를 바다로 떠밀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힌 셈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바다 위에 성벽처럼 화려했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카디스 항구를 습격했을 때 불태운 것은 단순한 목재가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쓸 음식과 물을 담을 숙성된 나무통들이었죠. 결국 스페인은 급한 대로 덜 마른 생나무로 통을 만들어 식량을 채웠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배가 출발하기도 전에 나무통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물은 썩었으며 정예 병사들은 상한 음식을 먹고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비전투 손실로 제국의 자산이 깎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치명적인 건 무기 체계의 미스매치였습니다. 스페인의 거대 함포들은 덩치만 컸지 재장 전속도가 처참했습니다. 한 번 쏘고 나면 다음 발을 쏘기까지 한 세월이 걸렸죠. 반면 영국은 작지만 빠른 신형포를 배치했습니다. 스페인이 묵직한 펀치 한 방을 날리려 허공을 가를 때 영국은 가벼운 잽을 수십 번 날리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마치 거대하고 느린 오프라인 매장이 광속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상대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펠리페 2세는 여전히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 붙어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그는 영국 해협을 가득 채운 함대의 위용이 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쟁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1588년 7월 수평선 끝까지 메운 스페인의 초승달 진영이 나타나자 영국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거인은 섬나라의 목덜미를 잡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체급 차이를 뒤집는 건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거인의 침공을 기다리던 그 밤, 영국 해군의 한 구석에서 아주 기괴한 작전 하나가 승인됩니다. 우리 배를 태워서 적에게 던지자.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는 이 무모한 선택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함대를 한순간에 불타는 감옥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국의 운명을 뒤바꾼 운명의 밤,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88년 8월 7일 밤, 프랑스 칼레 앞바다. 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하던 스페인 함대 위로 기괴한 빛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거대한 불덩어리 8개가 파도를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준비한 최후의 카드, 바로 화공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멀쩡한 배들의 기름과 타르 그리고 대량의 화약을 채운 뒤 불을 붙여 스페인 함대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밤, 좁은 항구에 빽빽하게 모여있던 130척의 배들 사이로 통제불능의 거대한 폭탄들이 달려드는 그 공포를 말입니다. 불이다. 화공선이다. 비명소리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병사들에게 화공선은 배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태워버리는 사신의 배였습니다. 당황한 스페인 함선들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다급히 닷줄을 도끼로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자산을 들여 구축했던 그 견고한 초승달 대형이 단 8척의 불타는 목선 때문에 스스로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닻을 잃은 거대 함선들은 통제력을 잃고 서로 부딪히며 해협에 거센 조류에 몸을 맡긴 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인의 갑옷에 치명적인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국 해군은 이 기회를 놓칠 만큼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드레이크와 영국 함대는 흩어진 스페인 함선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레블린 해전입니다. 스페인은 배를 붙여 칼싸움을 하려 했지만 영국 배들은 절대로 거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페인의 거대 전함들이 대포를 재장 전하느라 쩔쩔매는 사이 옆구리에 수십 발의 포탄을 꽂아 넣었습니다. 강철 같은 자부심으로 무장했던 무적 함대의 선체는 이제 붉은 피와 바닷물로 얼룩진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전투가 끝나고 만신창이가 된 스페인 함대가 도망칠 곳은 오직 북쪽뿐이었습니다. 영국 해협의 입구는 이미 막혔고 뒤에는 굶주린 늑대 같은 영국 함대가 버티고 있었죠. 결국 그들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빙 돌아가는 죽음의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펠리페 2세가 보낸 무적 함대의 650만 달러짜리 자산들이 이제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신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 배는 몇 척이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단두대였을까요? 제국의 몰락을 완성시킨 마지막 집행자의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전투보다 무서운 건 퇴로가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무적 함대에게 남은 길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거쳐 대서양을 크게 돌아가는 지옥의 우회로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고향의 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대폭풍우였습니다. 영국인들은 훗날 이를 프로테스탄트의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신이 영국을 돕기 위해 불어넣은 숨결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스페인 병사들에게 그것은 신의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한 심판의 채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전투로 구멍이 숭숭 뚫린 배들이 거대한 파도와 싸우는 모습을요. 닷도 잃고 돛도 찢긴 함선들은 아일랜드에 깎아지른 듯한 해안가 절벽으로 맥없이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빠진 병사들은 무거운 갑옷 때문에 수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간신히 해안가에 발을 디딘 생존자들을 기다린 건 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영국 관리들은 상륙한 스페인 병사들을 자비 없이 처형했습니다. 제국의 자부심이었던 2만 명의 정예병은 그렇게 바다와 육지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리스본 항구를 떠났던 130척의 배 중 고향 땅을 밟은 건 절반도 되지 않는 60여 척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돌아온 배들도 다시는 쓸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죠. 펠리페 2세는 이 비보를 듣고 침실에 박혀 며칠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 폭풍과 싸우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이 거대한 자본을 잃은 투자자의 변명치고는 참으로 궁색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스페인의 국고를 완전히 거덜냈고 10년 뒤 스페인은 또다시 국가 부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전의 승패를 넘어 세계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바다의 주인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교체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세상은 지키는 거인의 시대가 저물고 움직이는 개척자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스페인이 그 막대한 자본을 전쟁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혹은 그들이 기술의 변화를 조금만 더 빨리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이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입니다. 400년 전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은 무적 함대의 자네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무엇일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무너진 그 마지막 자리에 남겨진 반전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죠. 무적 함대의 몰락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대한 붕괴였죠. 펠리페 2세가 그토록 믿었던 압도적인 자본과 종교적 확신은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바다에 쏟아부은 그 천문학적인 돈은 결국 영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휘청거리는 사이 영국은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며 훗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는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다졌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스페인의 실패는 그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점에 서 있었기에 자신들의 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대하니까,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 이런 안일함이 혁신적인 해적의 전술과 빠른 신형 한포라는 변화를 마주했을 때 제국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습니다. 반면 잃을 것이 없었던 영국은 기존의 규칙을 파괴하며 새로운 생존 공식을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와도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적 함대의 잔해는 차가운 대서양 바닥에 고요히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쉽니다. 과거의 영광의 취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한순간에 불타는 감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무적 함대가 혹시 시대에 뒤처진 낡은 갤리온선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무적 함대의 몰락은 결국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거대한 덩치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바람을 읽는 눈과 과감하게 닷줄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400년 전 바다를 뒤덮었던 그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갈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